이제 막 설립한 스탠포드 대학은 삼류대학이었습니다. 그런 삼류대학교에 전기공학 교수로 부임해서 이 터먼 교수가 한 게 뭐냐면 기업을 일으켜요.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10대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람코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기업, 그리고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이 10위, 빼놓고는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IT 기업입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고 부르는 알파벳, 아마존, 또 테슬라, 엔비디아, 또 메타 있죠, 페이스북. 미국의 IT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현대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끄는 그 기업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실리콘밸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인 남상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남상은 넘칠 남자에 장상자를 쓰는 글자인데요. 말 그대로 잔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양쯔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중국의 장강에서 나온 말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해발 5,000m의 그 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겨우 잔 하나를 넘치게 하는 그 작은 물줄기가 장강의 시작인데 매우 보잘것없는 시작. 그 미약한 시작을 의미하는 중국의 고사성어인데요.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그 남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말은요, 1971년 1월 11일 일렉트로닉 뉴스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주간지에서 칼럼에 나온 기사로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매체에 처음 등장한 건 1971년이고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그 소재가 바로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막 탄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실리콘밸리라고 부른 게 오늘날의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됐고요. 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꼭 실리콘밸리에 가서 스탠포드 대학도 가서 보고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을 이렇게 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자 갑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스탠포드 대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탄생함으로써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졸업 축사 연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2005년도 6월 12일 날 스탠포드 대학교 114회 졸업식인데요. 아내 로린에 의하면 스티브 잡스는 딱 한 번 졸업 축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자기는 스탠포드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고요. 얼마나 스티브 잡스가 고심하고 준비를 했는지 이게 당시에 어피군맨의 시나리오 작가한테 감수를 받아가지고 이 졸업 축사를 준비한 명연설이 탄생했습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늘 배고파하고 늘 바보같이 굴어라, 늘 갈망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그 명연설이 탄생한 곳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요. 오리건주의 리드 칼리지라는 대학교를 중퇴했고요. 그런데 왜 스탠퍼드 대학에 그런 애정과 존경심을 표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만드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만들게 된 곳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단지이기도 하고요. 스티브 잡스가 존경에 맞지 않는 많은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었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들어진 휴렛패커드 HP라는 회사에서 13살에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창업하게 된 스티브 워즈니악이 HP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컴퓨터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동네 형인 워즈니악을 쫄라가지고 애플을 창업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스토리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을 존경했고요. HP의 공장, 부지를 사서 오늘날 애플의 캠퍼스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스토리인데요. 그러면 그 스탠퍼드 대학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은요, 1824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8남매 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했고요. 머리가 좋았는지 24살에 변호사에 합격을 합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한 4, 5년 잘 살았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형제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가 골드러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금광을 캐러 갔었죠. 마찬가지 형제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이제 스탠포드가 거기 가서 도매상을 만드는데요. 도매상 물품 대금으로 금광의 지분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큰 금이 나오지도 않고 별로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냥 팔까 했는데 그 지분을 팔지 마라. 나중에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는 조언을 듣고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금광이 대박이 되면서 40만 달러,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0만 달러가 넘는 돈으로 매각을 해서 철도 사업을 합니다. 그 철도 사업이 대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철도를 깔아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정치에 또 꿈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게 1861년이고요. 그리고 1885년에 연방 상원의원까지 되고 사업가로서도 성공하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는데요. 불운이 닥칩니다. 24살의 변호사에 합격한 스탠포드는 2년 후에 제인 레이스롭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8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만에 아들이 탄생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본인이 44살에 아내가 40살에 아들 이제 외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유럽으로 여행 가다가 아들이 16살 생일을 앞두고 장티푸스로 그냥 사망을 하고 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탠포드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스탠포드 대학인데요. 그 당시 명문 대학은 이미 다 미국 동부에 있었습니다. MIT라든지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가 자기가 사업을 일구고 농장이 있고 큰 땅이 있던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사업의 터전이었던 곳, 이 캘리포니아 그 팔로알토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1891년 아들이 죽고 7년 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입학생 555명에 교수 15명으로 시작한 매우 초라한 대학교였습니다. 이제 막 설립한 스탠포드 대학은 사실 예전에는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변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프레드릭 터먼 교수란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날 스탠포드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분인데요. 1900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 유명한 루이스 터먼 교수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수학 교수로 임명되면서 이제 IQ를 연구를 통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프레드릭 터먼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의 기계공학을 나오고요. 이제 대학원과 박사는 동부의 명문 MIT 대학의 박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사를 받자마자 MIT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 두 군데서 교수 임용 자리가 나왔습니다. 불과 25인데. 그러면 당연히 MIT 대학이 훨씬 대우도 좋고 이미 명문 대학이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박사도 했고 당연히 MIT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때 이 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결핵에 걸립니다. 아주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온화한 지역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MIT 대학이 있던 매사추세츠는 겨울에 춥거든요. 영하로 떨어지고 얼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시겠지만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교수 자리를 합니다. 월급도 적고 대우도 안 좋고 또 명문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가 좋다는 이유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몸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1925년에 전기공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1945년도 그 즈음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들 연봉이 4,500달러라고 합니다. 동부 명문 대학은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 그러니까 명문대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 얼마나 열악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비도 1927년도, 1928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비가 3,300달러였다고 합니다. UC 버클리는 11만 2천 달러고요. MIT는 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 수준이라든지 교수 연봉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삼류대학이죠. 다 명문대학은 동부에 있는데 그런 삼류대학교에 자기가 전기공학 교수로 부임해서 이 터먼 교수가 한 게 뭐냐면 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대학교가 발전하려면 이 대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기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그 터먼 교수가 대학교 졸업해서 멀쩡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자기 제자인 데이비드 패커드하고 윌리엄 슐렛을 꼬십니다. 야, 너희들 와서 학교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창업해라. 근데 이미 데이비드 패커드는요. 그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곳이에요. 얘 입사해서 잘 월급 잘 받고 다니고 있었고요.
또 윌리엄 슐렛은 그 당시 젠센이라고 하는 스피커 회사, 우리로 따지면 아주 큰 스피커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이 둘이 그 교수님의 부흥에 응해서 연봉도 훨씬 적게 받고 있는, 연구비도 훨씬 적게 주는 돈으로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2층 차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창업을 해요. 근데 데이비드 패커드는 당시 신혼이었어요. 윌리엄 슐렛은 싱글이니까 차고에서 자게 하고요. 데이비드 패커드는 그래도 신혼부부라고 2층 집에서 자게 해서 2층 집이자 창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둘이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야, 우리 이름을 서로 따는데 누구 이름을 앞에 세울까 해가지고 슐렛이 먼저 나와서 휴렛 패커드, 들어보셨죠? 바로 HP입니다. 그렇게 해서 1939년도에 이 터먼 교수의 부르심으로 응답한 두 동창이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당시에 음향 증폭기를 시작을 해서 컴퓨터, 프린터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13살 때 휴렛 패커드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취미로 무선 그 통신 있잖아요. 그런 취미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부품이 필요한데 단돌하게 부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또 친절히 응해주고, 그게 인연이 돼서 13살에 HP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 동네 형이었는데 워즈니악이 대학교 3학년 때 음주운전 사고를 냅니다. 차가 폐차가 돼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학교를 중퇴를 하고 차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HP에 입사를 해서 심심풀이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냥 만든 거 재미로. 그걸 보고 잡스가 형 이거 나랑 같이 사보자. 그걸 그냥 졸라가지고 1976년에 시작한 게 바로 애플 컴퓨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탠퍼드 대학교가 HP도 나오고 애플도 나오고 야후도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이 만든 거고요. 구글도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만든 거고, 스냅챗이라는 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오라클에 74억 달러에 인수된 회사도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회사인데 이게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SUN. 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2012년에 10억 달러의 페북에 인수된 인스타그램도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만듭니다. 재미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실리콘밸리 스토리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보잘것없는 남상이 어떤 한 사람의 열정, 어떤 한 사람의 꿈, 비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시나요? 1971년에 우리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미 국제개발처에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때 이 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미 국제개발처 조사단장 자격으로 단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카이스트입니다. 이 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서 말미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2000년이 되면 카이스트는 국제적 명성의 훌륭한 기술대학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봉장이자 국민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자유로운 한국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프레드릭 터먼 교수의 예견대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프레드릭 터먼 교수의 그 남상, 그 작은 열정과 비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